역사 교과서가 좌파 세력의 이념 도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제 만나서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자 야당은 정권이 입맛대로 역사를 주무르려고 하고 있다면서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교과서 국정화는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즉 정부가 밀어붙이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확실한 여론만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입장 정리를 해보시죠.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세요. 강은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은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이시죠. 안민석 의원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강은희 의원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행정 예고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몇 년도부터 이 교과서 국정화된 교과서를 쓰자 이런 계획인가요? 2017년도 3월부터 사용하게 되죠. 2017년. 오늘 행정 예고하고 나면 그 다음 일정 어떻게 되는 거죠? 20일간 행정 예고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예. 20일 이후에는 확정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확정 고시하면 그걸로 이제 끝입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딱 20일 남았군요. 그럼 기간이. 예.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해보죠. 지금 당장 꼭 국정화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뭡니까? 강 의원님.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가 도입된 게 2002년에서 2003년부터 근현대사가 검정 교과서로 도입이 되었거든요. 예. 이 근현대사 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다시 검증을 하면서 8종 교과서가 들어오면서 다시 논란이 됐었고요. 예. 근데 이 교과서들이 역사적인 편향, 사관에 대한 편향성이라든가 오류 그리고 왜곡들을 검증 시스템 자체만으로는 전체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검증 체제를 일부 더 우리가 국가적인 예산으로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예. 검증 시스템의 형편상의 문제도 있고 그럴 바에는 국정 시스템으로 해서 국가가 투자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행 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돼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편향성이 좌편향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필 기준에 의해서 지필 기준이 대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술도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에 신여성의 한략상을 서술하라 이런 부분도 보면은 어떤 교과서는 그 신여성의 한략상보다는 부정적인 서술만 일관해서 기술한 책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꼭 그런 좌편향뿐만 아니라 어떤 오류도 있다. 지필진 내 어떤 특성에 의한 교과서 지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좌편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류도 상당히 이제 시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오류들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을 출장 다녀왔는데요. 예. 일본에 극우단체 있는 분들도 우연히 만나봤고 또 상케 요미우리 같은 이제 우익신문도 만나봤는데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속으로 표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준 관리라니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정화 입구로 친일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아베 정권의 구매에 맞는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죠. 이런 아베 대통령이 아베가 좋아할 이 친일 교과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강은희 의원님 뜻도 아니고 항우여 장관 뜻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뜻 때문이거든요. 친일 미화한 교과서 교학서 채택이 지난해 이제 초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1% 채택률도 안 됐죠. 교학사 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해 2월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교과서 만들라는 지시를 하고요. 예. 그 교과서 교육부 내에 역사 교과서 지원 TF팀이 구성되고요. 또 교육부 장관도 교체되면서 동시에 청와대 교육수석이 교체되는 일련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 친일 교과서를 만들려는 국정화 추진은 청와대가 연출하고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주연한 작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주에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예. 금요일이었죠.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 이게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보는데요. 국정교과서를 저희들이 발표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감지하고 예. 지난 금요일날 마지막 국감에서 이 문제를 장관에게 질의 형식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황우여 장관한테. 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자료 제출은 정부가 강은 의원님께만 제출한 일종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근거에서 조금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국정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걸 좀 보자. 야당이 제출하라 하니까 예. 이 자료를 거부하면서 여당이 국정감사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여당이 주연을 지금 하고 있죠. 청와대가 정리를 좀 하자면 야당이 보기에는 지금 이 국정화하려는 이유가 친일 교과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 아니냐. 좀 이렇게 되는 건데 강은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거 지나친 주장이시고요. 예, 지금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학사 교과서도 예. 초기에 출판될 당시에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뭐 쌀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일본 자본이 진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다른 교과서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친일로 몰아서 교과서 자체를 채택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국정화 자체를 친일 교과서를 만든다, 일본이 핵심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친일 교과서를 만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이 그렇게 구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일방적 주장이고요. 그리고 주장.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역사교선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당정협의 자료로 준비를 했는 걸 당정 자료를 자꾸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제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국감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는 거는 야당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우려다. 네. 근데 강 의원님 요거 하나 좀 청취자들이 대신 질문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 보니까 반한 반미 친북 성향 기술로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아이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디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내용이 지금 검정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제 북한식의 주체 사상이 아무 비판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끝에 조그맣게 주석을 달아서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한 줄 정도. 그런데 그러면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주체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끝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이거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고 이런 내용으로 북한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텐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토지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린 내용도 토지 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북한의 토지 개혁이 무상으로 해서 다 잘 된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상 몰수와 무상 배분은 사실은 북한의 집단 농장 체제를 위한 거였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이 명확하게 부족하다. 하라. 서술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고 수정 요청을 했는데 집필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교과서가. 지금의 검정교과서가 종북 교과서고 자폐형 교과서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교육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서 통과된 것들에 한해서 교과서로 이제 채택을 한단 말입니다. 이 최종성이 누가 합니까? 교육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집필 기준을 바꾸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죠. 집필 기준은 지금 현재 총 거의 한 20페이지, 정확하게 18쪽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세하게 어떠한 역사에 해당되는 거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고 아주 그 18쪽에 이르는 집필 기준이 있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검정교과서는 이미 교육부가 승인을 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 스스로가 종북인 셈이고 교육부 스스로가요. 교육부가 자기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하는 것은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요? 네. 9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하기 쉬우니까 예.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이미 20년 넘게 전에 이 헌재가 이런 판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리고 새누리당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이제 돌아왔는데요. 강은희 의원님. 그러니까 획일화가 문제가 있다. 다양한 교과서들이 존재해서 다양한 시각을 조율해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왜 이것을 역행하려고 하느냐가 지금 국정화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8종 교과서가 배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8종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택된 그렇죠. 한종 교과서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학생들은 8종의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종을 지은 지필자의 역사관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두 종 교과서를 선택했던 학교가 그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결국은 두 종을 선택 못하고 한 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런 사실을 두고도 다양하게 교육을 한다고 할 수는 자기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하나만 골라서 배우지 않느냐?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현장 일선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8개 교과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각 학교의 전공 교사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채택할지 순위를 1, 2, 3순위를 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8종 중에서도 뭐 하나를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2년 헌재 그 판시 외에도 2013년에 유엔 총회에서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지 말라고 2013년 유엔에서도 나온 바가 하거든요. 있다. 그리고 사실은 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죠. 13년 11월인가요?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필 기준을 강화하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강은희 의원님 어떤가요? 정말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네, 국정화? 맞습니다. 저도 2013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검정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정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면 이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들이 지필진이 거의 출판사를 옮겨가면서 다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서는 검정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검정이 지필 기준이 아까 안민석 의원님이 18쪽이라고 했는데 교과서는 5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지필 기준 자체가 대략화되어 있어서 교과서를 쓰는 지필자의 자유 재량권을 엄청 확대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정에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고 요청해도 지필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과서를 고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검정으로는 걸러지지가 않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화하지 말아라. 역사만은 다양하게 가자라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다양한 역사를 한종의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까? 지필자는 그 교과서를 지은
최소 4명에서 많아야 9명의 지필진의 사관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국정화하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8종 중에 고르기라도 하지. 아니요. 8종의 고르기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골라봐도 그 부분의 성향들로 이루어진 교과서 지필진이 대부분 형성되고 있고 출판사를 옮기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예. 지필진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서 예. 최소한 한 단원에 여러 명의 지필진이 투입되어서 예. 교과서를 보는 전체 시각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투자해서 지필진을 확대하면은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필진을 훨씬 많이 놓고 한 권을 정해보자 이 말씀. 지금 뭐 토론이 이게 참 밤새도 끝날 토론은 아니고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최종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릴 텐데요. 안 의원님, 그러니까 의도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30초 안에 좀 발언 정리해 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총선에 유리하다고 계산을 지금 여당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착각일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부친 친일 행적 지우기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친일 행적 지우기.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기 집권 전략이 궁극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예. 아베 노부유키라는 그 조선 마지막 총독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는데요. 조선이 살아났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다.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주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 집권 전략 하에서 아베 노부유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민사관, 친일사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서 궁극적으로 장기 집권 전략의 일원으로 저희들은 무리하게 그리고 아주 콩팥과 먹듯 군사 작전하듯 이렇게 친일 교과서를 그리고 독재 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식민사관, 보수사관을 아이들에게 역사관으로 주입시켜서 새누리당이 여당이 장기 집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이 해석하고 있는 이 국정화에 대한 해석이군요. 예,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강은희 의원님. 예. 저는 우리 역사를 그렇게 취급하는 데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역사를 배우는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배움으로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에 자랑스럽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배우고 난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부정적인 사관문으로 일관해가 있다면 우리가 굳이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잘 만들고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그거를 친일 교과서 그리고 장기 독재를 위해서 만든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8종 교과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면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국정교과서, 통합교과서가 나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정권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토론을 들으시면서 보는 시각도 조금 엇갈립니다. 우선 국정화 찬성하신다는 분들 중에는 6624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뭔가 좀 이념이나 의견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2669님은 국정교과서 정말 반대합니다. 정부의 역사 왜곡 의도가 뻔합니다. 학생들 공부 부담 낮춘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라면서 한 종으로 줄여야 뭐 수험생들 부담도 덜어지지 않겠느냐. 이 주장에 대한 또 반박을 하셨어요. 반면에 8125님은 국정교과서 찬성입니다. 이 혹시 전교조 출신 분들이 교육감에 대거 당선되면서 지금 좌편향 성향이 학교 전체에 좀 깔려 있는 건 아닌가. 이분은 그런 우려를 하신대요. 반면에 카톡으로 정민호님은 우편향인 자가 바라보면 모두가 왼쪽에 있는 느낌이겠죠. 이 국정교과서 강행은 이념 공세일 뿐이다. 예, 이런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강 의원님. 네. 오늘 몇 시 발표인가요?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2시에 이거 중등교과서 전체에 대한 행정 예고에
역사 교과서도 같이 있고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교과서를 만들려면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2시 지금 발표. 해야 됩니다. 안 의원님. 네, 아까 황우- 그 청취자 말씀 중에서요. 예. 분단국가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동독은 국정이었고요. 예. 그래도 서독은 금정을 계속 유지를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하. 그리고 저 무엇보다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이 국정화 이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지금이 이념 전쟁, 역사 전쟁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 그리고 전쟁. 그렇게 강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필 기준을 뭐 예.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강화하면은 이거 해결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야당에서는 아유, 토론이 이루어지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두사를 바꾸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현재의 교과서가 정권이 나올 수 마음대로 하지 있도록 못하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수 예산을 예. 삭감한 것도 야당에서 하신 일입니다. 자, 두 분 잠시만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정말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더 토론을 이어가시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양 당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우리 청취자들이 분명히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더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두 분 만났습니다.